저는 오늘 식사동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네. 다만 식사동 주민자치 고문 나효성입니다. 네, 2023년 12월 7일 3시 식사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제2회 식사동 주민총회를 개회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사동 주민자치회 이수권 회장님의 힘찬 개회 선언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식사동 주민자치회장 이수광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해서 2023년도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식사동 주민 여러분들과 또 자치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바쁘신 공무 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도의원님과 그 다음에 권영재 시의원님, 그 다음에 또 우리 팀장협의회 최유근 회장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민총회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결 기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계획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그러한 의제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가 할 사업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차를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식사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열심히 의제 발굴서부터 사전 투표, 그 다음에 오늘 총회에 이르기까지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결정되는 주제, 우리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가 내년 사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식사동이 보다 나은 삶, 보다 좋은 그런 안정된 삶,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식사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의제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소중한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내외빈분들 소개와 축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정민 고양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회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께서도 국정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원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용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외빈분들의 축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님께서 식사동 주민총회의 축하 인사 말씀을 담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님의 축하 영상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2023년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고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습니다.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과 열정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선정하고 마을 발전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온전히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선정된 사업들이 앞으로 잘 추진되어 마을의 일상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복한 고양 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양병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하 인사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제2회 식사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주민총회 준비에 애써주신 이수광 회장님, 주민자치회 분과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식사동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동의 미래를 위한 주민분들의 활발한 참여에 지역 국회의원인 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매우 기다리시는 식사트램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경기 도철망 내 여러 노선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로 반영시켰습니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내에 주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동 주민분들께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식사동 학교 부지를 제공할 경우 신설을 꼭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많은 주민분들이 염원하고 계신 식사체육공원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화 등 향후 가치 하락으로 주민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고양시에 잘 전달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사동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남아있는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식사동의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식사동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원 도의원님을 모시고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사동의 도의원 이상원입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행사 준비해주신 이수광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분과위원장님들, 위원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분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또 투표해서 선정해갖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의 꽃이 이 주민자치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의제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또 식사동이 지역 현안이 많다 보니까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홍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철도망이 잘 올라와 있고 다만 이제 공청회는 제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지금 선거 직전이어서 1월 달에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주민자치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동의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돼서 또 사업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경기도에서 예산 많이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용재 시의원님을 모시고 축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재 시의원입니다. 일단 행사 준비해주신 이수광 회장님이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홍정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트램의 진행 상황 드디어 멈췄던 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임태희교육감과의 합의 내용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체육공원은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지금 관심 갖고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어떤 의제를 선택을 했었나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는 아주 거창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큰 거대 담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년에 고양시에서 도로 예산, 인프라 중에 도로 예산으로 쓰는 예산이 한 3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2천억 이상을 일산 동구에 투입을 하고 있고 일산 동구 중에서도 경의선 남쪽보다는 경의로 위쪽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북쪽으로 가실 때 이용 많이 하시는 3-48호선, 3-49호선, 시도 8.1호선, 시도 8.2호선 그리고 고봉동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성성문봉간도로 이쪽에 예산 투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의회가 시청과의 어떤 대립관계 때문에 서로의 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이런 대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사과 예산만큼은 꼭 지켜서 식사동 분들이 출퇴근하시는데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아무리 정쟁 싸움을 한다 그래도 인프라 예산을 건드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고양시에 많은 도로 인프라 예산이 일산 동구 중에서도 특히 식사동하고 고봉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외빈분들의 축하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효성 고문님께서 2022년 제1회 식사동 주민총회 이후 2023년까지 식사동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 2회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리허설을 하는 것을 마을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작년 1회 주민총회 때 생각이 납니다. 첫 회에서 영상이 담지 못한 그런 식사동 영상이 있었는데 올해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식사동 마을을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작년에는 없었던 식사 2,3지구와 은행마을, 부재거리, 영그리산, 견달산 우리 식사동이 자랑인 그런 자연 경관들이 추가되어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44개 동 중에서 우리 식사동이 주거 만족도가 1위라는 의미 있는 조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다른 시민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민자치의 활동 영상을 보시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고문님 말씀을 들으니 영상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식사동 마을 홍보 영상과 2023년 식사동 주민자치회 활동 영상을 다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3년 식사동 주민자치회 활동 영상도 시청하시겠습니다.
한 둘레길이 그 코스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순환될 수 있게 중요 지점마다 보안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식사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 당사자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수송조까지 벌이고 있고, CCTV가 지금 주거 만족도가 아주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통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체육관 미준공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함께해야 맛있고, 식사는 함께해야 멋있습니다. 식사는 파이팅! 네. 이어서 역시 나효성 고문님께서 식사동 주민자치 운영 및 2023년 식사동 주민자치회 활동 현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도죠. 작년에 1회 주민총회를 하면서 여러 주민들께서 마을 의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그 8개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1순위는 식사동 교통현안 해결이었었는데, 이것은 저희 마을 의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까 권시원님께서 아주 거제 담론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넣기는 했지만 이것은 채택이 될 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시행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 원했던 게 식사동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변달산청 환경 정비였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처 준비 부족과 이 페이퍼링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못해서 미처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8개 중에서 저희가 시행했던 게 있었는데요. 첫째는 세 번째로 식사동 마을 축제 목고지를 시행해 달라는 건데,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변달산 목고지 한마당 마을 축제를 아주 성대히 치렀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돗자리 예술제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돗자리 영화제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제안 강연 및 공청회를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건강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회 주민총회에 마을 의제는 3개 사업을 시행했다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주민자치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우리 주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구성은 21년 10월 16일 날 1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현재는 2기고요. 현재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22명이고, 현재 본문 저 포함해서 총 23명입니다. 분과는 소통예능분과와 환경복지분과, 문화교육분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민총회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23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킵해 주시죠. 23년 거만 보여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 주민제안 강연 및 공청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서 건강강좌로 2회를 실시하게 됐고요. 8월에는 돗자리 예술제, 돗자리 영화제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변달산청 목고지 한마당 마을 축제를 시작했고요. 오늘 2회 주민총회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순서를 지금 약간 바꾸면, 지금 김정혁 위원장님 끝난다면서요? 네. 네, 이것으로 2023년 제2회 식사동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2023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 내빈분 한 분께서 도착을 해주셨는데요.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정치인으로서 온 게 아니고 주민으로서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11동에 살고 있고요. 10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식사동 주민들의 고민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이제 가려고 하면 39번 버스 타고 백마에서 내려서 백마에서 또 서강역까지 가고 서강역에서 내려서 다시 또 거기 한참 걸어서 버스를 타고서 가는데 야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마두에서 제 사무실이 지금 마두 그 일산 동구청 앞에 있는데 저녁 되면 거기서 우리 집에 올 방법이 없어요. 버스 기다리느라고 그럼 이제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야 정말 식사도라는 말이 이게 정말 가슴에 와. 저 역시 그런 것들을 한 10여 년 동안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개선을 해야겠다. 그 트램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그 고민들 그런 거 저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우리 이웃들이 느끼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식사동이 다시 갑으로 간다고 합니다. 갑으로. 여기 보도 다 들으셨죠? 이게 선관위에서 선거획정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심상정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게 4번째 아니에요? 병이 있다가 갑으로 갔다가 다시 병으로 왔다가 또 갑으로 보낸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한 달 앞두고 2달 앞두고 3달 앞두고 4달 앞두고 식사동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기서 그 지역에 뽑힌 그 선량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는 거고 일을 못했으면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식사동 주민들은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지?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갑지역으로 가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도 하도 기가 막혀서 민주당 쪽에서 전화를 해갖고 정개특위 있잖아요. 정개특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정개특위에 김영배 그 간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아는 제 대학 후배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데 심상정 의원도 항의 전화가 왔고 모르는데 근데 이 정개특위위원이 구가 바뀐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일산 동구에서 그 덕양구로 바뀌게 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졸속을 했는지 정말로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일산 동구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이런 선거구나 아마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계속 무슨 똥볼 차내듯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그런 선거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일부 나오고 방송에도 일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정말 폭거는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명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의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현수막 달고 이거 도저히 우리는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도대체 이런 민주주의가 어딨냐? 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면 이것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정치인이 하면요. 정치인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거 때마다 4번째, 기네스북에 오를 4번째 선거구 변경이 괜찮으시다면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떠나면 되니까요. 저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 선거구가 바뀌면 저도 떠나야 되죠. 저도 여기 살기 때문에 인선 ENT나 체육관 문제나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럼 저는 떠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그 갑에 있는 정치인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민원을 열심히 하시면서 뭘 해결해달라고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면
그럼 분명히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12일이 원래는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여야가 12일까지 합의를 낼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알기엔 도추위원이라든가 뭐 여기 입대위가 있는데 입대위가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일사불란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추위원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못 다른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여기가 또 네 번째로 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식사동 주민들은 쟤네는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얘기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시겠습니까? 이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너무 어두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사동 저도 10년 살아왔지만 제 친구들도 올 때마다 야, 나 여기 콘도 들어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뭐 집값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체육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텐데 이런 도시를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단결된 힘 그런 거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당협위원장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식사동 마을사업 7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 7개 의견이 이렇게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과장님들의 발표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식사동 둘레길 걷기 운동, 즉 영그리산 걷기 운동 의제에 대해 식사동 주민자치회 환경복지분과 정서인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분과 분과위원장 정서인입니다. 환경복지분과 제안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동 둘레길 걷기운동입니다. 목적은 영그리산과 견달산 천변의 정기적인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소통과 화합, 식사동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내용은 숲 해설 강사 섭외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하며 사업 예산 500만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관내 또는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입니다. 걷기운동 참여자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일시는 2024년 4월부터 11월이며 분기별 1회씩 4회입니다. 장소는 식사동 영그리산과 견달산천변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식사동의 아름다운 견달산천 생태환경입니다. 영그리산 입구에 영그리 누리길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는 영그리 누리길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 위에 영그리산 배다리 누리길과 육골쉼터 사진입니다. 그 아래 식사동 주민들이 영그리산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식사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환경 정화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환경복지부과 정서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식사동 돗자리 예술제와 견달산천변 목고지 한마당 축제 의제에 대해 식사동 주민자치회 소통예능분과 박양자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떨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 소통예능 분과위원장입니다. 올해도 식사동 주민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셨던 마을축제는 주민 여러분과 지역 내
각 단체들의 후원 속에 성황리의 마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것은 다 주민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소통 예능 분과 2024년도 의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식사동 주민들의 다채로운 재능을 발굴해서 첫째, 공연마당, 문화공연, 음악회 등을 선보이겠고, 둘째는 떡매치기나 힐링 액자, 가운 쓰기, 막걸리 빚기 여러 가지 체험마당을 열겠습니다. 셋째는 나눔장터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어린 자녀에게는 자원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목포시 사업의 그 목적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문화예술 돗자리 영화제입니다. 식사동 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중앙공원에서 돗자리 영화제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통과 화합,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에 있습니다. 60년 전 한여름밤에 신장로 한 구석에 펴놓은 들마루에서 어르신들은 부채를 붙이면서 잠수를 나누시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았던 어린 시절 그 추억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돗자리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공연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보다 나은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각 직능 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의제, 목포지 사업과 돗자리 영화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소통 예능 분과 의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예능분과 박양자 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강좌 한마음 발표 의제에 대해 식사동 주민자치회 문화교육분과 김계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리허설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렸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 쓴다고 진짜 박영자 위원님 말씀만 좀 떨리네요. 예, 문화강좌분과 내년에 제안 사업으로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강좌 한마음 발표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익혀온 재능의 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취미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주도적 학습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식사동만의 차별화된 취미 활동의 결과를 나누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요리 강좌, 저는 저기가 미나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요. 저희는 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식사동이 44개동이 고양시에 44개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요리실을 갖추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손 안에 꼽혀요. 근데 저희는 요리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빵 만들기가 있고 또 내년에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이탈리아 요리라는 강좌가 내년에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는 내년 이제 하반기 전에 또 이제 열릴 계획이고요. 차츰차츰 그 요리실을 잘 활용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그 취미 활동을 또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요가 강좌 있고, 네, 미나 수채화 있고, 내년에 그 한마음 발표회 그 전시할 부분으로는 수채화, 미나, 캘리그라피, 손뜨개 등이 있고요. 이제 건강 강좌나
음악 악기를 배우는 강자는 이제 발표의 장을 만들어서 그 자기가 그동안 배운 그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상자는 문화강자 수강생님하고 식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강자 내년의 제안 사업으로 한마음 발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본과 김계선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식사동 마을사업 주요 의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 주민자치회는 제2회 주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10월 21일 식사동 마을축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식사동 마을 의제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 오프라인 사전투표 그리고 이곳 주민총회에서도 현장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식사동 주민자치회 이수광 회장님께서 식사동 주민투표 결과 보고 및 식사동 마을의제 의결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총회 또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기간이 10월 21일 날 목고지 축제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날 365명이 참가를 해서 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27일서부터 12월 1일까지 또 현장 투표는 오늘 투표한 거 있습니까? 오늘 투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투표 방식은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온, 오프라인 방식, 그 다음에 사전, 현장 투표 이렇게 해서 총 투표수 552명이 참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15, 유효 15표고요. 오프라인은 총 537표, 유효 475표, 무효 62표로 해서 552표입니다. 우리가 의제가 7가지입니다. 7가지에 대한 투표 결과도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그리산 걷기운동이 찬성이 94%, 반대 6%, 아나바다가 96%, 반대가 20%, 돗자리가 94%, 반대 6%, 변달산천 유해식물 제거가 91%, 9%고요. 또 문화가 강원도 한마음 발표가 89%, 11%, 변달산 목고지 한마당이 97%, 3%, 또 주민총회는 88%, 반대 12%. 이렇게 해서 7개 의제가 우리가 의제 발표는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의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최고가 96%에서 최저가 88%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의제가 전부 상정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상정된 7개 자치사업 안건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고양시 주민자치회 조례 19조에 의해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동 주민자치회 투표 결과를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식사동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 기타 제안해주신 안건에 대해 남효성 고문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민 제안을 받으면서 마을의제 주민 제안을 받으면서 기타 소수 의견 아니면 다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미 당협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구차 말씀해 주셨는데요. 1순위는 뻔하죠. 수건사업이자 영혼사업인 식사 트램을 조속히 개통해달라는 게 아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우리 식사동에 1, 2단지 옆에 있는 체육공원이 있죠. 그거 지금 2년째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수막 걸린 걸로 봐서는 공사비를 빨리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빨리 풀어주셔서 우리 기부천합된 모습 우리가 정말 체육을 영위할 수 있게 많은 주민들께서 아주 강렬하게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식사동이 아마 학군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구도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과밀학급을 좀 해소해달라.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해달라는 게 또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달 선천을 환경 정화를 해달라는데 우리가 이번에 마을 의제로 채택했으니까 2024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타 뭐 소수 의견이 뭐 교통 안전을 위해서 CCTV 해달라,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 같은 얘기는 하지만 이런 소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침 계시니까 한번 참조해 주셔서 우리 식사당 주민들의 영혼을 체육 공원 문제 있잖아요. 체육 공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캠코가 3군데를 다 가압류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식사동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국가의 땅을 사용을 했어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데 그거를 이제 갚아줘야 돼요. 환지 청산금을 해야 되는데 환지 청산금을 놓고서 그 캠코하고 조합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뭐 220억 정도다. 그리고 캠코에서는 처음에는 290억을 달라. 이래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캠코가 그 청구 취지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290억이 아니라 나중에 400몇십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불러다가 캠코 측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팔았던 땅이 아니라 지금의 가격으로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환지했던 그 땅이 아니라 지금 1,000만 원 이상 가니까 한 6,000평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제가 막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니들 국민 상대로 지금 고리대농업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사기극이냐? 그래서 막 싸움을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에 1심 판결이 났어요. 얼마 전에 261억으로 났어요. 261억으로 났으니까 조합이 이걸 갚아야 되는데 조합이 지금 3개를 갖고 있잖아요. 저쪽에 체육공원,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부지,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 또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3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가압류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캠코에 이거 1심 판결이 나면 그 더 이상 2심으로 가지 말자. 왜냐면 2심으로 가면 하루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0몇 억씩 이자가 늘어나요. 그럼 이거 소송이 한 2년 진행되면요. 한 100억 가까이 또 돈이 늘어나요. 그럼 조합은 파산입니다. 지금 뭐 다 가 있고 청산인 1명 남아 있는데 그러면 경매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던 이 조합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심 그랬더니 뭐 법무부가 뭐 대행하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지난번에 그 부시장실에서 캠코 관계자, 그 다음에 여기 조합 관계자, 성보건설 관계자, 고양시 관계자, 저하고 고덕기위원, 이상원 의원 이래서 다 모여서 거기서 합의를 했어요. 1차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건 이렇게 끝났어요. 얼마 전에 또 2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캠코는 우리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고양시하고 얘기한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년 3월까지는 오픈을 하자. 그런데 가압류가 잡혔어도 이거 오픈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과밀학급 있잖아요. 과밀학급을 지금 학교 부지 있잖아요. 그 학교 부지를 거기다 학교를 지어달라는 건데 제가 교육청에 몇 번 갔어요. 고효순 교육장이 아무리 해봐도 학교 설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 2028년에는 20%가 줄어듭니다. 지금 학교를 짓기 시작하면 2028년에 거기 학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1.6km 안에 풍동에 있는 거기는 학급 미달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식사동 주민 가려고 해요? 안 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여기가 뭐 8학군인가 뭔가 해서 막 위장전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면, 근데 지금 교육청, 그쪽하고, 고양시하고 하는 얘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거를 가압류로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이거 학교 부지는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라. 그런 얘기를 몇 번을 공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게 약간 과밀학급인 게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민들은 또 뭘 할까?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에 돈은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아야지 체육관을 열 수 있는데 여기 땅은 학교 지으라고 이거 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뭔가를. 그럼 학교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환지청산금 다 내고, 그거 다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체육관 공사비용 50억 밀린 거 갚고, 그러면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마 이런 상태로 계속 질질 끌려가면, 이걸로, 결국은 그 캠코가 그 가압류한 걸로 그냥 집행을 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고, 제가 이걸 뛰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캠코 사장한테 뭐 읍소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전화로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부산에서 자기 본부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본부장이 와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와서 이제 캠코 관계자가 대여섯 명씩 와서 회의를 하고, 그거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보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희망을 자꾸 불어넣었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막 했다고 뻥치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그 똑버스는 안 그렇습니까? 똑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버스도 온갖 오준환 의원한테 온갖 얘기를 해서 결국은 똑버스 그거 카드 되는 걸로 바꿔냈어요, 그거 그 국장이 나중에 부시장한테 보고할 때까지는 그거 프레카드 걸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 기다리고 있다가 한 2주인가 기다리고 있다가 프레카드 걸어서 이 똑버스 이제 카드 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장은 이제 노선을 바꿔달라, 노선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이고, 이걸 막 홍보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나 누구 만났어 사진 찍고 올려 보냈다가 그게 실제로 되지 않으면 희망 고문만 하다가 유권자들은 와 이게 뭐야, 정치인들은 다 사기꾼이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대표들이 오셨고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식사동 체육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 만났고 소송은 1차로 끝났고, 근데 조합에서 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항소를 안 하면 바로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이걸 항소를 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가 협상이 다 끝나면 항소를 포기해서 캠코하고 이것을 해결을 하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고, 똑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그하는 걸로 바꿨고, 지금 고양시하고는 노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게 다 되면 내년 1월까지는 될 것 같고, 트램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낸 돈으로 그 1,500억인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쓸 돈이에요. 가장 그게 그 경기도에서도 그걸 가겠다고 했고 원래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 부시장 같이 오시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부시장도 얘기했잖아요.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야 되고요.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와보니까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된 다음에 여기 와보니까 이 식사동이 제일 그 민원사항이 많아요. 가장 많고 정말 풀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얽혀 있어. 인선 ENT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인선 ENT도 인선 ENT하고도 저 문제를 근본적인 좀 해결을 하는 거. 근본적인 해결은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을 저는 계속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부지가 어쩌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여기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았느냐, 1년에 300억씩 벌지 않았느냐,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식사동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게 이전을 해 가야 됩니다. 이전을 해 가야 되는데, 이전을 해 가려면 다른 지역은 저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여서 그것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트램, 그 다음에 저쪽 인선 ENT, 그 다음에 체육관, 똑버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맨날 누구 만날 때마다 만났다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이것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많이 많이 알게 됐는데 실타래처럼 얽혀 있네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시죠. 네, 이어서 현장 참석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한테 지금 방송 생방송 가야 돼서 먼저 떠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마을 의제도 선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의견도 제안해 주시고 있는데 혹시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한 3분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3분 이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길어지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하신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어서 해주시면. 네. 먼저 이렇게 주민 참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식사동 주민분들 또 통장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우리 이수광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저는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도 우리 김정혁 당협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식사동이 이제 고향 갑으로 갈 확률이 많아졌어요. 하다 보니까 식사동은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요. 이거 뭐 동네 북도 아니고 해서 우리 같은 식사동 주민들이 이건 같이 합심을 해서 이걸 대선을 안 가도록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하려고 이렇게 말씀 잡습니다. 힘내서 지켜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통장님 회장님, 저 또한 동감합니다. 저도 처음 10년 전에 이사 왔을 때 심상정 의원이었다가 또 아니요. 꼭 유은혜 의원인가요? 있다가 심상정 의원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는데 이게 좀 더 고용 설정을 드리면 우리는 덕양고 쪽에 붙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산 동구인데 덕양고하고는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거구에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식사동은 일산 동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되겠죠. 열심히 합심해서 뭔가 총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같이 합심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저기 손 드셨어요? 네. 영그리산 걷기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년 전에 이게 한번 추진이 되다가 그만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어느 코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코스로 어떻게 둘레길을 만드는지 그것도 정확히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 만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재산권 침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우선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체육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너무 많이 얽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주민들 의견 100%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 부지를 그대로 고집을 해서 몇몇 학부형들은 아무래도 애들 감일 해소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솔직히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예산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부지를 좀 용도 변경을 해서 그래서 빨리 자원을 마련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체육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저희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좀 칼을 뽑아가지고 좀 진행을 해결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네, 선거구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선거구가 변경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사동 아파트 입주민이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서명을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선거구 변경이 된다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선거 충분히 그 얘기가 투표하지 않는 방안으로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통장님께서도 지금 하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체육관 문제는 뭐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해라 뭐 이런 것은 이게 의원님들과 이제 협의해서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둘레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염려했었던 바예요. 오늘 이 명칭 가지고 제가 이 둘레길이라는 표현을 좀 빼라라고 했는데 이미 인쇄물이 나가서 둘레길이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가 전에 2년 전에 추진했던 그 둘레길이 아니고요. 영구리산을 우리가 운동하면서 환경 정화도 하고 뭐 플러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추진됐던 1, 2, 3, 4, 5단지를 다 도는 그런 둘레길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사유통 통장입니다. 오늘 주민총회 참석을 해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련하신 여러 가지 이걸 보면서 기왕이면 주민자치가 여기는 유일하게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같이 동행되어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식사동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폭넓게 저희 1통이나 2통이나 3통 이런 데 전원주택들을 찾아주셔서 영상이라도 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민자치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는 오늘 주민자치 회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노령화가 되어 있고 농사 짓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자치고 식사동이고 주민자치 회의고 통장들든 전부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협업해서 좀 더 나은 또 내년에는 좀 저희 동네도 한 것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 시티 내에 사시는 분들은 1통, 2통, 3통을 얘기하면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연불악 쪽에 저 자연불악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많이 사셨던 근데 그거 여기를 빠뜨리신 것 같네요. 내년도에 주민총회를 할 때 영상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분 질문을 다 받았고요.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 주민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2회 식사동 주민총회 결과로 2024년 식사동 주민자치 사업이 결정됐는데요. 식사동 주민자치회 이수광 회장님, 올해 2회째 주민총회를 개최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이 아까 얘기했던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계획 확정, 그게 90%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께서는 좀 그거를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기존의 자연불악 같은 데는 또 소외됐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폭넓게 우리가 영상도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 많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 주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의견 주시면은 더욱 훌륭하고 좋은 우리 식사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의제 우선순위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의제가 잘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동 주민 제안 및 의견 수렴에 대해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해 주신 나효성 고문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기 주민자치를 이끌었고 주민총회를 처음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2022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 고양시 전체 44개 동 중에서 목고지 축제와 주민총회를 잘 했다고 해서 작년에 7개 동 안에 저희 선정이 돼서 우리가 우수상 아니 장려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1기, 2기, 내년 3기에는 좀 더 발전된 주민총회가 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2회 식사동 주민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동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각 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동 주민자치회 이수강 회장님을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폐회사 및 폐회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좀 넘게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22분, 공무원 1분 포함해서 23분이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도의원님, 시의원님 앉아 계셔서 아마 여기 계셔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트램 이뤄내는데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정리하게 아마 트램 조기 착공이 되면 두 분은 벌써 국회에 가 계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으로 우리 2023년도 식사동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주민총회죠? 네. 주민총회를 폐하겠습니다. 네, 식사동 주민 여러분 제2회 식사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동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활기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2회 식사동 주민총회를 마치면서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주민 여러분 모두 기념 촬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함께, 식사동도 함께.